반갑습니다. 그 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저랑 선생님 1명이 더 있고요. 조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명이고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조금 그냥 양력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일단은 대치동에서 7년 수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10년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그만큼 풍부하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 같은 걸 다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뭐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제 성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떠냐면 한 5년 전에는 거의 초강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거나 그럼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의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좀 약간 유순해졌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또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새는 좀 밀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밀당을 하고 있고 대신에 약간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열심히 안 하거나 숙제를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좀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성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선생은 누구냐면 제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수능 수학 만점자입니다. 만점자고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선생님 하기로 했고요.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저랑 약간 성향이 좀 다릅니다. 꼼꼼하고 좀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교 3명은 또 경력이 다 오래된 조교들이고 행정적인 일을 하는 조교는 아니고 질문이나 아니면 아이들 오답 관리를 하는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베테랑들이고 질문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이 이제 일주일 내내 여기서 상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강좌 안내입니다. 강좌 안내인데 예비고의반은 저희가 총 저렇게 정규반은 이제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정규반은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심화반이라고 되어 있죠. 심화반, 실력반, 개념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ABC예요. ABC. 근데 아이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심화, 실력, 개념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가지 정규반은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개강을 하고 실력반은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반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고 어떻게 구별 지으시면 되냐면 1등급, 2등급이 심화반이다.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이 실력반이다. 그 다음 개념반은 5등급, 6등급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데리고 있는 예비고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제가 실력을 아니까 뭐 3등급이어도 실제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좋은데 3등급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화반에서 제가 데리고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좀 전에 1, 2등급, 3, 4등급, 5, 6등급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수학 상하를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반과는 별도로 해서 특강이 이제 3가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있고 확률 통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첨지라고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수능 과목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과 수학 2가 이제 공통이죠. 몇 퍼센트인지는 아시죠? 7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가 이제 25%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선택하냐면 학종도 안 되고 수리논술도 안 되고 그런 학생인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제 제자가 한 2명 정도 선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과고 이거는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하는 선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수리논술 반영 과목이 있는데 그 대다수 학교가 수학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5개죠, 이게. 이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쓴 거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죠. 이런 학교들은 다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학교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학 5과목을 학종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6논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논술 할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수학원은 여기 보시면 수학원은 요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학2는 2학기죠.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1학기, 2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이과만 하는 거죠. 내신은. 요거 이제 3학년 1학기. 요렇게. 요게 좀 복잡해요. 요게 좀 복잡한데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하는 이과 애들만 하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 언제 하냐면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하는데 이 전 범위를 4분의 1씩 쪼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이렇게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씩 쪼개서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게 기하고 이건 2학년 이과들만. 그 다음에 요게 좀 확률과 통계가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문과 이과 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과여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되고 단지 그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 배제고하고 명일여고만 2학년 때예요. 이거를. 그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이과들도 확률과 통계를 요 3학년 1학기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확률 통계를 안 하고 미적분도 안 하고 만약에 겨울방학에 왔다 3학년 올라갈 때 그럼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률 통계도 해야 돼. 그런 학생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3과목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선행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거 양도 적어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를 많이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하시면 안 되고 시키시면 안 되고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에 시켜야 된다. 늦어도예요, 그건 늦어도.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통해서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미적분은. 왜냐면 저기 너무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1 같은 경우에는 그 심화 개념이 없습니다. 수학1은 중간 개념만 있어요. 심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발상이 특이하거나 발상이 어려운 문제가 수학1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념을 막 심화로 해서 그걸 배워서 막 문제를 풀고 이게 아니에요, 수학1은. 그러니까 중급 개념만 있고 심화 개념은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왜냐하면 발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건 자꾸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학1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행을 좀 시키셔서 아시겠지만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죠. 아이들이 느끼기에. 삼각함수. 이거 왜 어렵냐면 이제 그 용어가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말이 이게 함수인데 일반 다항함수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달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터득하면 되냐면 대칭성을 터득하면 되거든요. 이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터득하면 되는데 한 번하고 두 번에서 터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칭성을 터득시켜주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대칭성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느끼는 게 커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실상은 좀 잘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는 대칭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대칭성에 대한 게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에서 설명이 있거나 참고서에 설명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문제 풀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삼각함수 좀 어려워하면 계속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좀 터득이 된다. 잘 배워야겠죠.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도 어려운데, 이거 이제 기출문제라고 나온 건 이게 수능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2는 이제 뭐냐면, 개념이 어려워요. 이게 심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2는. 아까 수학1은 이제 심화 개념이 없는데, 수학2는 심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증명도 많고, 그러니까 수학2 같은 경우에 적분, 기억나시죠? 어머님들? 적분?
옛 생각이 나시나 보네. 적분인데, 적분은 이제 심화 개념을 배워야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2는 굉장히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심화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 굉장히 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딱 배우고 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심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학습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모의고사 수능 기출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죠. 이런 거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가 있는데 미적분 양이 굉장히 많아요. 확통이나 기하의 2배예요, 2배. 2배고, 저건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 이제 이과 애들이 내신을 보는 건데 내신 받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100명에 4%면 4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이과는 50명이잖아요. 그럼 2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계속 시켜 놓으셔야 돼요. 미적분은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은 반면에 근데 이건 선행을 미리 시키실 필요가 없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확통은 딱 한 번만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면에 미적분 여러 번 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잠깐 물어보시는데, 자주들. 기하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방학 때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막말로, 그러니까 제 제자들 중에서도 시험 전날에 와서 그냥 교과서만 공부해도 A, B, C를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대평가인데 얘만 절대평가예요. A, B, C로.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방학 때. 이거는 학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시험이 예를 들어서 4일이면 한 달 전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및 뭐 시험 난이도인데, 배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봐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너기출이라는 문제집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면 내년이면 이제 2025년도 수능 특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주는데 이것도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학교 선생님이 선별해서 줍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된다, 배제는. 그렇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어렵죠, 배제. 그 다음에 광문이나 한영 뭐 이렇게 있는데, 광문은 EBS 올림푸스고 수학의 셈인데 한영은 저건 다 되게 쉬운 문제집이에요. 부교재를 되게 쉬운 걸 쓰는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영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고, 제가 광문 같은 경우는 중으로 해놨지만 상에 가까운 중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기간에 이거를 안 시켜요.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이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일, 성덕, 강동은 학교 프린트인데 이건 또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 기출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 뭐 신사고 미래 이런 교과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제공해주는 프린트가 있어요. 교사용자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이제 뭐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중 정도예요, 난이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필수 학습이에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요걸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EBS 고난도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네. 너무 많이 내서 좀 덜 내기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나와요, EBS 고난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의기출, 이건 수능 모의기출이죠. 이건 당연히 방학 때 이걸 시키셔야 돼요. 여기서 응용돼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문제집은 이런 거나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괜찮게 나왔어요. 올림푸스 전국연합평가 문제집이나 마더턴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딱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방학 때 만약에 1등급,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딱 3권을 하면 돼요, 3권. 저 3권 시킬 거거든요, 방학 때. 하나는 마풀 시너지 시킬 거예요. 마풀 시너지 수준의 문제집 시킬 거고, 두 번째는 이거 하나 시킬 거고, 이거 하나 시킬 거, 이렇게. 1, 2등급은. 물론 3, 4등급 정도면 좀 약간 낮아지겠는데, 수준 자체가. 뭐 다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3권을 방학 때 타겟팅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오답 관리 당연히 다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일요일 심화반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개강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제 뭐냐면 교재는 자체 교재인데, 자, 주변 지역 5개년 내신 기출을 할 겁니다. 자, 하는데,
단원별, 유형별,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월 달까지 수학원 한 번 다 돌립니다. 그냥 심화반은. 그러니까 개념 중급만 하는 거예요. 일단 1월 달까지 개념 중급만 해서 한번 싹 돌리고 자 2월 달부터는 심화 과정이에요. 내신 기출 심화 과정. 요렇게. 그러니까 심화반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실력반. 실력반도 마찬가지로 자, 내신 기출 5개년 자체 교재. 자, 요걸로 진행을 하고 자,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는 한번 1월 달에 다 돌리는 게 아니라 1월 달, 2월 달에 거쳐서 진도를 나갑니다. 실력반은. 요 차이가 있고 심화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심화반은 기출문제 중에서 심화 유형을 한 반 정도 다룰 건데 얘네는 반이 아니라 한 25% 정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념반은 뭐냐면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이 할 거예요. 이거는. 앞에 두 반은 제가 할 거고 요 한 반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수학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니까 개념 설명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서 너무 막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안내인데 요거 이제 정규반하고 다르게 수학2하고 미적분 특강하고 확통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 2월 달에 걸쳐서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단지 이제 뭐만 설명드리면 되냐면 미적분은 개념하고 기본 중급 문제만 한다. 너무 어려워요. 심화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분은.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는 개념하고 중급 문제만 하고 반면에 수학2나 확통은 개념, 기본, 중급 문제, 심화 문제도 다룰 겁니다. 왜냐면 확통은 너무 쉽기 때문에 심화 문제 당연히 다뤄줘야 좀 수업이 재밌어져요, 이거는. 중급만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학2는 난이도 있는 심화 문제를 다뤄줘야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뤄줄 거예요. 대신에 얘는 비율이 심화 문제하고 중급 문제가 5대 5면 얘는 한 7대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것도 다 내신 기출 문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운영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수업은 정규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4시간을 수업합니다. 4시간. 4시간 수업하고 2시간 30분은 자, 개념 설명하고 개념 적용 문제를 제가 판서 수업을 하고요. 다 집중해서 열심히 듣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그런 경우 없이 그렇게 수업을 듣게 하고 있고 나머지 1시간 반은 그날 배운 일일 테스트하고 개별 질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4시간이.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 안에서 이제 숙제 질문을 하지 않고요. 숙제 질문 이때 없습니다. 이때 없고 언제 하냐면 클리닉 때예요. 자, 클리닉 때 하는데 자, 7일 클리닉이 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거 이제 방학 때는 2시부터 6시까지 할 거예요. 2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의무적으로 한 번인데 2번 정도는 옵니다. 최소. 2번 정도 오고 왜 그러냐면 숙제를 제가 100문제 정도 내줄 거거든요. 이거 이제 획일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수준별로 내줍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내주는 100문제 내주면 숙제 검사는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이 숙제를 고치는 건 여기서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숙제를 해오면 저한테 검사를 받죠. 그럼 답지를 제가 준단 말이죠. 그럼 일로 와요. 클리닉실에. 와서 클리닉을 다른 날 오는 건데 숙제를 자기가 이제 답지 받은 거 갖고 채점하고 이제 틀린 게 있잖아요. 그죠? 틀린 거를 조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조교들한테 질문하고 나서 틀린 거를 조교들이 이제 오답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답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오답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오답이 입력된 상태에서 그 오답에 대한 쌍둥이 문제나 유사유형 문제를 다시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럼 걔가 다시 풀어보는 거죠, 클리닉 시간에. 다 풀고 나면 다시 조교한테 제출해요. 그럼 조교가 다시 입력을 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클리닉 한 번으로는 힘들고 2번은 와야 됩니다. 만약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제가 지금 작성을 안 해놨는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학습 보고서를 그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 오게 되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는데 그 제 전화번호로 이제 가끔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을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의 화학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화학 진도 계획을 좀 이제 여기 먼저 띄워놓기는 했는데 지금 뭐 이 진도 계획이야 제가 봤을 땐 사실 강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진도는 겨울방학 때 그 1년치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2시간 수업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올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30분을 늘릴까? 늘리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2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도 많은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느꼈지만 2시간이 넘어가면 애들이 많이 집중력이 흐려져요. 차라리 주중에 한 번 더 애들을 뭐 잠깐 케어하려고 부른다든지 숙제 검사하려고 부르는 게 낫지 이 2시간에서 이제 내신 때는 또 한 30분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겠지만 방학 동안은 차라리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임팩트 있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화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꾸 화학이 어렵다 하더라도 애들이 화학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과의 꽃은 물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자기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고2 때부터 맘먹고 공부할 거거든. 내가 하면 2등급 안에 들어가지. 자꾸 이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첫 중간고사 때부터 미친 듯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진도 자체는 어머님 저희가 2단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제가 줌으로 이 2단원을 해놨었어요. 2단원이 생소하지만 그래도 킬러 단원은 아니에요. 화학에서 킬러 단원은 1사단원이거든요. 1사단원은 사실 수학을 정말 많이 했을 때 그때 좀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좀 유리하고 그래서 조금 수월한 2, 3단원을 먼저 치고 1단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단원이 내년 기말고사 단원 2학기 기말고사 단원이잖아요. 그거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2, 3단원은 처음 배울 땐 되게 생소한데요. 어머니 절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본인들도 걱정해요. 아 이렇게 쉬워서 학교 시험 난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만 틀려도 3등급 될 텐데 이걸 걱정할 정도로 2, 3단원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2, 3단원을 빨리 하고 1단원으로 내년 2월부터는 1단원을 해서 계속 3월에도 1단원하고 4월에도 1단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단원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또 일부 학교는 2단원의 킬러 단원을 1단원을 시험 볼 때,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알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가 쉬워서 변별력이 없을 걸 알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서 엄청 격차를 벌려놔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강사가 봐도 이제 애들이 이게 많이 버겁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단원을 겨울방학 때 치고 3월에 다시 치는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에도 1단원, 4월 달에도 1단원 계속 1단원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화학을 한번 선행했던 친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반을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보고 오고 이론은 영상을 집에서 다시 한번 본인이 아는 건 다 건너뛰고 모르는 것만 확인하고 오고 제 수업에는 다이렉트로 고3 수능 문제를 막 풀어내는 그 수업을 한번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되게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 맞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론, 그 인터넷 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제 거를 보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올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그냥 막 문제풀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기특했던 건 이제 뭐 인상 쓰면서 들어갔더니 막 따라온다고 그거를 막 얼기설기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특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빠르게 진도 나가고 모르는 애들은 차라리 추가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잘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어려운 문제 주고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6 해가지고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대가 일요일 반이 있고 수요일 반이 있고 목요일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 반으로 좀 깔아놨고 애들이 하다 보면 조금 일정이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반 와서 듣고 가도 되고 또 어떤 친구는 고2는 대개는 평일에 더 많이 오더라고요.
일요일보다 평일에 화학이나 과탐을 좀 더 많이 듣고 일요일 날은 다른 주요 과목을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반을 2개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 이제 한영고가 이제 집중이 수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 화학을 다 보고 뭐 2학기 때 화학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가요. 사실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내년에 저는 이제 한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진도는 진도대로 못 끝내고 그 강사가 봤을 땐 학교에서도 그리고 문제는 난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양만 많죠. 얘네들은 수능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2학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또 데리고 나중에 고3 올라갈 때 수능 문제를 1년 동안 연습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올라갈 때는 한영을 따로 고3반을 구성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영 학생들도 있고 차마 이렇게 등 돌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에서 수업을 듣다가 내년에 한영 이제 3월달 되면 그때 한영반 따로 구성해서 한영반은 고반에서 학교 진도에 맞게 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은 어머니 지금 수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3 수능 킬러 문제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무던히 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생님 몇 시에 학원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고2는 어머니 거의 전 친구가 없거든요. 고2가 제 친구예요. 고2, 고3이 제 친구예요. 진짜 이런 애들이 없어요. 저한테 예의도 너무 깍듯하고 고2한테 중보충을 걸잖아요. 11시에 할 거야. 55분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11시 딱 하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 온 애가 있으면 같은 학교 하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제가 연락할게요. 연락해서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고2, 고3을 너무너무 예뻐하는데 우리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면 좀 기존에 수학이 안 된 친구들은 화학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선택하더라고요. 무던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옆에 와가지고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와서 또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만 와서 보충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던히 와서 문제 풀고 가더니 등급을 찍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가끔 수학이 안 돼도 그 등급을 찍는 애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고2 때는 이제 사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잠만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올빼미 생활하는 애들 내년에 다 등급 꺼집니다, 어머니. 고2는 절대 벼락치기 단 한 과목도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2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의 진정한 포기를 배우는 시점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지금까지 니네가 알던 포기는 포기가 아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포기를 니네는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항상 다 일어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는 애들은 이번 겨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꿔놔야 될 거예요. 내가 얘랑 사이가 틀어지든 뭐 누가 뭐 나가서 깨지던 이거는 아마 바꿔야지 내년에 성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고2를 해봐 너무 내용이 전문적이에요. 사실은 너무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2라 할지라도 애들이 몸도 크고 마음도 큰 건 맞는데 사실 이제 공부하는 스킬 자체가 몸에 익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해서 가로 채우기 요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나중에 애들이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저것만 받아서 계속 채우고 점수가 80점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점 찍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로 이제 기초가 중요한데 그걸 간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고2도 가로 채우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든 문제집을 완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완자도 교재 수업하면서 교재 문제풀이를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주중에 제가 수업하고 애들이 집에서 문제 풀 때 그때 매번 뭐 선생님한테 문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숙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같이 영상이 나갑니다. 문제풀이 영상이. 나중에 수능 문제도요. 연도별로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애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12월부터 시작하면 너무 연간 계획이 간단해요. 중간에 내신 대비 집중하는 거 보면 그 외에는 진도 나가는 기간은 중간중간에는 일단은 기말고사 앞두고는 항상 중간고사 끝나고는 텀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학 때 선행을 조금 많이 시켜놓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 텀에 짧은 속도로 이제 수능 문제 막 풀이하고 그래서 이론 설명하는 게 2주에서 3주밖에 안 돼요. 그거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수능 문제 풀리고 여름방학 때 킬러 단원 다시 한번 치고 저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바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 뭐 그때는 또 쉬운 거거든요.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7월, 8월 요 시점에는 킬러 단원 4단원만 주구장창 칩니다. 그런데 그 6주 동안 또 이제 고2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 3단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도 계획이 되고 저는 다 판서 수업으로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야만 머리가 좋아진다와 그 다음에 애들한테 패드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 패드로 안 가르쳐요. 무조건 다 종이 인쇄해가지고 종이에 써라. 글씨 쓰기가 그렇게 쉬운데 니네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2, 고3은 그 파일 달란 얘기 안 해요. 선생님 저 괄호 채우기 파일 뭐 학원에서 뭐 내보내지도 못하게 하지만 파일 달란 얘기 안 해요. 선생님 저 인쇄해 주세요. 저희 고2들은.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서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지 않으니 자기 종이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프린트를 되게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학원에 용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정답지 많이 받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받았던 거 또 받고 받았던 거 또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방 열어보면 여러 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제지 여러 개 받아가서 썼던 거 또 확인하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서형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애들도 집에 가서 요 판서를 반드시 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고2부터는 특히 과탐은 진짜 공부할 애들이 좀 다니는 편이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다녀요.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안 다니다 보니까 노트 정리해가지고 온 거 보면 진짜 예쁘게 잘 해오더라고요. 남학생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고2로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면 조절 잘 해서 애들 이제 이제 학원에서도 너무 모든 과목이 다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졸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숙제만 고2가 제 타이밍에 돼도 결국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이 내후년에 수능을 볼 때는 화학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리고 이제 고3들은 제가 전략적으로 화학을 풀려보면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킬러 문제를 안 풀립니다. 아예 고3 때. 1년 내내 시키질 않아요. 이번에 실패한 한 친구가 있는데 킬러 문제를 빼고 연습을 시켰어요. 3월부터 9모까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선생님 저 킬러 할래요. 그래서 9월부터 킬러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킬러 하지 말자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18번까지만 완벽히 맞춰라. 그래도 이제 정말 운이 나쁘면 3등급입니다. 어지간하면 2등급, 1등급 나온다. 근데 이번 제가 1등급 컷이랑 봤더니 그 친구가 기존대로 연습을 했으면 맞췄을 텐데 막판 2달 반을 킬러를 연습하면서 앞에 있는 거에 감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속도 조절을 못한 거죠. 고3 되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내신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일단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두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숙제가 안 됐을 때는 좀 숙제 많이도 안 나가요, 어머님. 그래서 그 숙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좀 화도 많이 내고 좀 불러내기도 좀 자주 불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수업을 되게 여유 있게 깔았어요. 애들 잡으려고요. 2명이 3명이 되든 선생님이랑 했으면 뭔가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그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시죠? 네. 뭔가 학교별로 그런 것도 있어요. 고2는 배제 지금 상황에선 한영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학교는 진도가 다 똑같고 배제가 시험 범위가 유독 많아요. 1.5단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애들 잡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도 너무 어렵게 돼서 배제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컷이 60몇 점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기가 떨어져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물리 1컷이 48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애들이 막 질려가지고 이 동네 물리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못 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변별력을 주는 건 좋지만 애들이 다시는 이 공부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배제 2학년을 하면서 이 시험 범위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럴 정도로 킬러를 모아서 시험을 봐가지고 애들 잡는,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동시에 겹쳐서 그러니까 힘들었죠. 근데 이제 한영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은 대신 문제는 좀 쉽고요. 근데 그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가 어렵고 배제 따로 가고, 일반 학교는 다른 학교들은 다 시험 범위가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수능 문제를 많이 임팩트 있게 풀려주느냐,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수능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물리 선생님이죠?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을 담당하게 된 노형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생명과학에 대한 과목 설명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은 기초과학은 아니고요.
물리랑 화학을 바탕으로 이제 생명체와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제 직업 탐구 과목은 아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좀 보시면 일단 과학의 탐구 방법이라 그것과 그리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 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경계와 골격계에 대한 얘기가 3단원이고요. 그리고 4단원이 유전이고 5단원이 이제 생태계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5단원이 보통 1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 3단원에 있는 그 신경 반응 전달 속도와 그리고 근골격계에서 이제 근육이 그 수축하고 이완하는 길이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어렵게들 나옵니다. 보통 이 지역에 강동구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진도가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따로 학교를 구분해서 받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1단원부터 나가서 3단원까지는 1학기 때 보통 다 나가고 그리고 4단원, 5단원은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알고 계시다시피 한영고 같은 경우는 집중 이수 기간이라고 해서 아마 1학기 때 생명과학 전체 5단원을 다 나가게 될 거고요. 뭐 선택적으로 2학기 때 선택을 하게 되면 2학기 때 또 전체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수업 같이 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2학기 때 선택을 한 친구들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이제 4단원 유전 파트를 집중적으로 나갈 때 앞에 1, 2, 3단원을 좀 같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2학기 때는 좀 한영고 학생들이랑은 같이 수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괜찮고 2학기 때 좀 힘들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강동구의 지역에 있는 학교 난이도들 보시면 상일여고나 명일여고를 제외하면 다른 학교들은 난이도가 보통 난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물리화학과 조금 다른 특성상 그 계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근수축 문제 말고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추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사고력이 조금 필요한 문제들이 보통 어렵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경 전달, 흥분 전도 문제 3단원에 있는 그 문제고 그리고 유전 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총 30문제 정도에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좀 빨리 푸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뭐 빨리 푸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숙달을 조금 하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문제 유형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그 유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좀 풀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유형도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푸는 원리나 푸는 방법들을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거를 반복하고 숙달되게끔 만들 수 있게 많이 수업 시간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일요일날 7시에 하는데 일단 수업은 2시간 진행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하면 뒤에 더 남아서 좀 더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신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문제풀이 정도의 실력이 안 나오게 되면 뭐 평일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을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물리 공부하고 있는 임태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봐도 이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여기 와서 이제 근 1시간 정도가 돼가니까 집중력이 엄청난 저하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다면 자녀분들이 이제 물리를 선택을 해서 물리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앞에 서 있는 저 사람한테 내 새끼 맡겨도 될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얘기 나누다가 담소 나누다가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내신 수업은 많이 안 해요. 내신 수업 많이 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수능 수업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가스터디하고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투스 오프라인 학원이죠. 청솔학원하고 하이퍼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내신 대표적으로 다 학원이 이제 대치 이데아라는 학원에서 이제 상상고 내신을 이제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 겨울방학으로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업이 워낙 너무 많아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신 수업들은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랑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인연이 있는 학원들 외에는 이제 내신 수업은 다 이제 그만하는데, 그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학원이 서울 아카데미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원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제가 끝까지 학생들 이렇게 책임지고 함께 쭉 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면은 이제 학교별로 이제 대학교별로 이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리 논술을.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 물리 논술 강의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끝나고 나면 한 5일 정도에서 심층 면접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수능 수업을 이제 하기 전에는, 고등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약대 가려면 피트라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피트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다시 약대 입학해서 이제 4년을 다녀서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그때 입학 시험이 이제 피트 시험에는 일반 물리학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그 수업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수업을 쭉 해왔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그 시험 제도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그죠? 제 밥그릇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수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어머님들, 자녀분들 저한테 믿고 맡기셔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 궁금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하고 뭐 일산도 가고 신촌도 가고 노량진도 가고 이렇게 4개 지점에 가서 재종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4개 지점에서 강사 평가에서 솔직히 이제 딱 2개 지점에서는 1등 했고요. 나머지 2개 지점에서 2등 했기 때문에 뭐 강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그리고 대학에 간 이후에도 모든 면접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대학에 간 이후에도 공부하는 일반 물리학까지 강의를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오개념 없이 정확한 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물리 선생님보다 자신 있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궁금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 3글자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지금 핸드폰 옆에 있으시면 지금 꺼내서 한 번만 쳐보세요. 학생들도 집에 가서 숙제로 쳐보라고 그러면 안 해와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빨리 핸드폰 꺼내보세요. 빨리. 자, 핸드폰 꺼내보셔서 네이버 앱에서 제 이름 3글자 이렇게 쳐서 동영상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인강했었을 때 제 수업 100개 이상의 샘플 강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한번 보면서 저 사람 어떤 거 같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머님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제 물리, 이제 뭐 올해 수능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해요. 홍길동 수능이다. 들어보셨나요?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부를 수 없는 수능이었다. 그래서 홍길동 수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물리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리는 이제 한 7만 명 정도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도 정부에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킬러 문항이 확실히 준 거는 맞아요. 물리 같은 경우는 준 건 맞는데 그 대신 중킬러 문항에 대한 비중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웠다. 시간이 우선 1차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1등급 컷은 이제 한 문제 틀린 47점이 나오면 1등급 컷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전체적인 변별력은 맞춰서 이렇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왜 드리냐면 그러면 그 기조가 결국은 학교 내신에서도 물리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좀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선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말리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나 물리 해볼래? 그러면 첫 마디가 왜? 그런 이제 반응들이 가장 크고요. 자, 두 번째로 학원에 와도 굳이 물리를 뭐 수능 이제 선택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물리를 담당해서가 아니고 자, 요 부분만큼은 아이들한테 앞으로 쭉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한다,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라면 그것만큼 정확한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뭐 생물하고 지학 뭐 가장 많이 선택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던 그거는 상관없지만 자, 아이들이 물리를 선택을 해보고 나는 물리가 좀 흥미가 있다라면 믿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수능까지 가시면 뭐 학원, 일부 학원이나 이렇게 일부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뭐 표점이 불리하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700명 보면 표점이 불리할 수 있지만 7만 명 정도가 본다라면 충분히 표준 분포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이제 어머님들도 여기 고등학교 때 이과 쪽이면 물리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과 쪽이면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물리하면 딱 드는 생각이 물리는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도 인정할게요. 물리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만만한 과목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물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리는 초반에 자, 처음부터 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모두 다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추론하는 과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사를 보면은 과학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과목이 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베이스로 해서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현상들도 모두 다 그 현상을 이해하는 베이스는 물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법칙으로서 성립된 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논리적인 사고의 틀, 그것만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자, 물리 교재는 아무리 두꺼워봤자 200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물이나 지학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물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고 논리적인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차피 대학 가면 다 이공계 아니면 조금 더 공부 잘하는 극소수의 친구들은 의학계열 갈 거잖아요. 모든 전공의 기본 베이스는 물리가 되기 때문에 물리를 안 하고서 이공계를 간다는 건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이제 대학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가끔 어머님들이 또 그래요. 대학을 가야지 뭐 고생을 하던 말고 아니요 그러는데 물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갔다.
라는 학생이라면 물리를 선택 안 해도 사실상 좋은 대학 갈 점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물리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물리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리 공부를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되고 나면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가 이게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사고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물리를 선택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일반 물리학까지 강의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물리적인 사고의 틀을 이렇게 잡는 데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조금 학년이 좀 낮아졌어요. 갈수록 이제 학년이 조금 낮아져서 이제 중3 아이들, 이제 처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수능 수업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나름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맨날 4등급, 5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틀이 잘못 잡힌 상태에서 계속 그 방향대로만 공부를 해갖고 오니까 시간은 투자를 하는데 그 아웃풋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백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대학에 가는 수능까지 필요하다면 모든 거를 좀 책임져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3 수업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 아카데미에서 이제 개강을 해서 지금도 중3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3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이제 저도 같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저도 같이 배우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 보시면은 이제 예비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12월 24일 날 우리 또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 저와 함께 자, 시작을 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자, 혹시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수능 정시에서 이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들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문제풀이는 저는 100% 다 수능 기출문제를 갖고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는 한 9회차, 많게는 한 10회차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들어가서 1학기 때 배우는 고기에 대한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선행 과정 속에서는 이론, 기본 심화 이론 다 다루고 수능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기본 문제와 준상급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지역에서 와서 그래도 이제 한 4년 차 되나요? 이렇게 이 지역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조금 특이한 학교들이 이제 배재고가 좀 특이해요. 배재고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문제 퀄리티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퀄리티는 안 좋은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수능 특강에서 한 60% 정도를 내요. 근데 참 학교 선생님들이 성의 없는 게 수능 특강 문제에다가 그 그림 그대로 따갖고 와서 그 숫자만 이렇게 지워갖고 다른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자, 그래서 한 60% 정도 수능 특강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약 40% 정도는 수능 기출 문제에서 또 숫자만 살짝 이렇게 바꿔갖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굳이 학교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갖고 기본 틀을 잡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나머지 학교들은 한 70%가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시키고요. 한 20%? 그 정도가 수능 특강에서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결국은 내신은 다 수능 문제 갖고 계속 공부시키면 다 무조건 1등급 나오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이제 우선 학생들이 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을 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한번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면서 네, 싸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한 3시간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2시간 수업을 해요. 2시간 수업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저 혼자서 떠돌다 끝나더라고요. 2시간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한테 자, 숙제를 해. 그러고 저는 학생들을 믿었어요. 근데 돌아온 배신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업 시간을 길게 해서 그 시간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게 하고 왜 숙제 안 해왔냐, 옥상 올라가자, 같이 뛰어내리자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이제 제가 오전 10시에 하니까 1시에 끝나면 그 다음 수업이 3시거든요. 그래서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좀 끝까지 남겨놓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게 관리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할까 했는데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수학에 치여서 안 되더라고요. 맨날 뭐 수학은 뭐 월수금 화목도 그렇게 다니는데 물리 한 번은 뭘 3시간씩이나 하냐, 물리 따위가 그러시는데, 나중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재수하는 친구들만 우선 살펴봐도 뭐 이제 의대를 간다 아니면 스카이를 간다는 친구들은, 재수한 친구들은 뭐 때문에 재수한 경우가 가장 많냐면 과탐 때문에 재수한 경우가 가장 큽니다. 내신부터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 놓으시면 과탐은 뭐 한 6개월만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그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에서까지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같이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학기 진도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최대한 가능한 상대성 이론까지 이렇게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뭐 후기 같은 거 좀 남겨준 거 제가 한두 개만 이렇게 발췌해서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쿡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온 친구여서 중간중간 뭐 영어를 써서 후기를 이렇게 남겨줬는데 해석은 어머님들께 맡길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와서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옆에서 수학 학습 쪽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반갑게 저한테 와서 인사해서 선생님 재종반에서 재수종합반 저기 강남 하이퍼에서 제 수업 듣고 만점 받아서 좋은 학교 가서 지금 여기 와서 알바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갑게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정식 출판하는 교재들이에요. 제가 1년에 정식 출판하는 교재가 10권 정도가 되거든요. 자, 교재를 직접 이렇게 그냥 짜집기 해서 스프링한 거 말고 이렇게 정식 출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제 물리의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학습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0권을 쓴다는 얘기는 원고가 한 달에 한 권씩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자,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그리고 수업하고 와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교재는 내년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출제하면서 일부는 출제하고 문제도 만들어 가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저예요. 많이 달라졌죠. 저 이제 제 얼굴에서 또 연력학 2법 치료가 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좀 느껴지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사실은 여기 처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일반 학원 선생님들처럼 처음부터 강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희 LG전자에 있는 지금 그랩 노트북이죠. 거기 연구소에서 한 7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재미없어갖고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되게 행복해요.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이런 LG전자에서 근무했었다라는 뭐 이제 무슨 썰 같은 거 좀 풀어주고 뭐 생활과학 같은 거 얘기해 줄 때 좀 썰을 풀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저를 측은하게 쳐다봐요.
선생님 그 좋은 회사를 왜 때려치고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아주 모든 면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처음 했을 때 했던 생각들이에요. 학생들이 와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그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저도 공부하고 학생들도 함께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생들 보내주시면 최소한 실망시키지 않는 수업 만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잠깐 네. 수능 기출로 이제 수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물리 선행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거든요. 네네네. 네. 같은 그 수업을 들어주는데 네. 혹시 대제고 기준으로 혹시 수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선행이 한 번도 안 된 친구들이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힘들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막 화가 나고. 근데 저는 이제 매번 설명회 가서 말씀드리는 게, 물리 과학 선행은 최소한 중3 겨울방학 때는 그게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해온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겨울방학마저 놓쳐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온 학생을 너는 안 된다, 집에 가라, 제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남겨놓고 같이 좀 더 봐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대신 더 독한 마음 먹고 더 복습 많이 해오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끌고 가는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 반드시 드릴게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따라가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중3 때부터 해서 선행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정말 그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더딜지언정 나중에는 확실히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제가 아까도 이제 상상고 내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상고 내신 딱 첫 수업 들어가면 전부는 안 그래요. 전부는 안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은데 한 20-30%는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냐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떠들어봐? 잘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거. 자기네들이 선행을 좀 했다고 해서 시건방 떠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제가 앞에서 다시 기본부터 다 설명해요. 무조건 다 설명하거든요. 기본부터 다 설명하는데, 나 저거 아는데 왜 저렇게 쉬운 거 지금 하고 있어? 더 어려운 거 내놔봐. 이런 친구들은 제가 보면 거의 90% 이상 중간고사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적게 했다고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함께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재는 다 제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요. 서브 교재는 안 씁니다. 서브에 안 쓰고, 문제는 이제 제가 또 프린트로 다 해서 나눠드리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진행해서 기본 문제도 반드시 다루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대는 학기 중에도 이 시간대로? 네, 쭉 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여기는 일요일 날 오전으로 못 박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능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신도 같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위주가 아니고 내신 대비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솔직히 부족한 선생님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오리 없는 문제를 내야 되려면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내기 때문에, 제가 수능을 대비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신 대비도 결국은 수능 문제를 갖고 공부하면 다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가면 그 학교 기출 문제도 다 풀려보게 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 학교는 좀 선생님이 좀 이상해, 변태 같아, 이런 문제도 내네,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가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자체 교재가 어떻게 시중에 있는 교재랑 많이 다른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뭐라고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는 이제 역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졌다. 그때 이 물체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한 4-5가지가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수능 기출 문제도 그 인터넷 강의 보면 무료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설명한 거 보면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서 제가 가장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가장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수업만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네네네. 그래서 3시간 내에 우선은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함께 가려고 학생들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늘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부족한 친구들은 좀 남겨놓고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이제 1시인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는 그냥 그 클리닉이라고 해서 뭐 조교한테 맡겨놓고 저는 가버리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남아서 다 관리해서 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집에 안 보내고 좀 더 붙잡아 놓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 직전에는 직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제가 와서도 하고 제가 만약에 못 오는 경우 다른 데 수업이 있어 못 오는 경우는 줌에 새벽 1시라도 줌으로 다 모아놓고라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끝까지 질문 받아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4시간마다 테스트는 매 시간이라고 하기는 지금 조금 그렇고요. 못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테스트 진행할 거고, 테스트 결과 사실은 저는 부모님께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그거는 제가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문자로 전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피드백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숙제 관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리닉에 네. 제가 직접 그건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교도 써보고 했는데 조교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요즘 또 MZ세대다 뭐 해다 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 내신 수업을 올해는 많이 줄인 이유가 제가 다 하려고요. 조교 시켜놨더니 조교도 말을 안 듣고 이게 너무 머리 아파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학생들 수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모 수업을 제가 과감하게 버렸어요. 이런 얘기 이거 녹화되는데 거기가 괜찮아요. 여러모로 괜찮거든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상고를 버린 이유가 저 조교 쓰고 그런 거 다 못하기 때문에 저랑 인연이 있는 학원들 한두 군데만 남겨놓고 내신 수업은 다 그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그만한다라고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많이 욕먹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었나? 메가스터디 갔더니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물리 선생님을 좀 찾아서 저를 추천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원장님들 많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러세요, 제 번호 주세요 했는데 저녁에 그 상상고 학원에서 원장님이 또 전화 왔어요. 너 그만둔대더니 또 학원부에? 그러고 그래서 세상 진짜 좁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저 찾아주는 데가 아직 많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는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 한영고 네. 다른 학교랑 진도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내신 준비가 같이 되는 건지 방문이 따로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3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그 선행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거는 학교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물리의 단원을 3단원으로 나누면 1단원이 역학이에요. 2단원이 전기 자기고 3단원이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물리를 가장 어려워하는 게 다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역학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학교별로
말은 않을 필요는 없는데 한영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집중이수제 이렇게 하면서 1학기에 다 끝내버리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진도가 거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함께 해도 커버가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영고가 학생이 많이 모이면 그거는 한영고 반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팀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함께 갈 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 좀 모집되는 거 보고 그리고 그건 2월 달쯤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학교 내신과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모집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구상하는 거는 이제 연합반을 이렇게 함께 할지 아니면은 반을 이제 구분을 할지를 갖고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교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이제 한영고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학교가 이제 배재고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상관이 없어요. 시험 진도도 거의 똑같고 기출문제도 거의 똑같고 하기 때문에 연합반으로 묶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같이 겨울방학 때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연합반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반을 어떻게 분반을 시킬지 아니면 한 반으로 끝까지 갈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는 고정으로 제가 여기를 올 거고요. 분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평일 중에 하루 정도 저녁에 더 와서 이렇게 반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네. 자,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학원 통해서 저희 연락처 받으셔서 직접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